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6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8월 달에 시장이 이제는 오늘을 제외하고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8월 달은 그나마 7월 달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시장이 6월 달 중순부터 7월 달에 비정상적이었다가 8월 달에는 조금 정상화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박스권 장세가 어제부터 강조드렸다시피 맞고요. 그 박스권 장세에서는 강한 주도주 종목별로의 트레이딩을 하셔야 계좌가 조금은 빨리 살아날 겁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크로 지표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시장이 좀 급등이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장을 좀 쳐다봤었는데 어제 아마 오후에 시장이 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폭등 장세는 보여주진 않았지만 유가 WTI 유가 기준 한 3% 빠졌었고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 10년짜리가 4.6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좀 위험 지표로 불렸던 매크로들이 좀 안정이 됐다. 다만 시장이 그거를 제대로 온전히 다 반영하지 못한 거는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매크로가 이렇게 안정돼 있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면 내일 또 시장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뭐 오늘 시장이 뭐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뭐 지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그나마 코스피도 양봉이고 코스닥도 오전보다는 낮거든요. 그런데 상승된 종목 수가 조금만 한정되다 보니까 아마 공감은 못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1%대 2%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뉴스에서는 많이 회자되진 않았는데 엔비디아 그록3 아시죠? 요 이제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맡고 있는데 엄청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양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양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이 많이 좀 고도화됐구나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퀄 테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엔비디아가 양산을 허용했다라는 건 조금은 의미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파운드리가 그렇게 주가들이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기판 쪽하고 파운드리 쪽은 확실히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회를 창출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지금 이제 끝났을라나요? 아까 14시에 하는 거를 제가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저는 이제 생방 스케줄도 있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자료만 좀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완독하진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2시에 시작했다 그랬죠.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장주인 현대차. 네, 현대차, 어, 2시. 네, 보이시죠? 요 2시 뿅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2시 약속의 2시 뿅 하고 밑으로 내려왔고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 제말 빠지고 있죠. 2시 2시 이후에 더 밑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2시 이후에 밑으로 다 빠지고 있다. 결국에는 아직 제가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는 로봇에 대한 코멘트는 많이 없었던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이 시장에서 실망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8% 마이너스,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뭐 4%, 6%, 그나마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대차가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아도 한 2% 마이너스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저조차도 로봇에 대한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훈련소를 운영을 하잖아요, 현대차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디까지 기술이 와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건데 아마도 자동차 판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있거든요.
한 20% 정도 폭락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한번 볼까요? 네, HL 만도 같은 경우에 이때 겁니다. 이때 요때거든요. 요때 한창 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좋다가 이때 아마 인베스트 데이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결국엔 이렇게 떨어져서 또 복구는 하죠. 보시면 물론 얘도 오늘은 같이 떨어지는 거겠지만 결국엔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용을 명확하게 제가 지금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저도 다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서울경제 개장 상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실망감이 나오더라도 뭐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왜? 주가가 많이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3% 떨어지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정말 웃긴 말이긴 합니다만 오토에버도 볼게요. 최근에 얘는 여기까지 내려왔던 애예요. 그러면 오늘 내려와서 밑으로 좀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CEO 인베스터 데이가 그래 실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봇 테마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인베스터 데이 하나 보고 이 실망감으로 투매에 동참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로봇 산업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맞아요. 물론 뭐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휴머노이드를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액션이라든지 영상을 본다면 현대차의 로봇만큼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오늘 뭐 이 정도로 뺀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좀 예민하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되게 좋은 주주환원인데도 뭐 실망해서 주가가 빠지듯이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에 제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서 지분을 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 웨스팅하우스 뭐 기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기술은 없고 맨날 적자예요. 근데 맨날 우리가 뭐 어디 사업을 수주를 받든 뭐라든 맨날 특허 논쟁 때문에 소송 걸고 정말 머리 아픈 회사예요 라고 했는데 요 이슈로 인해서 원전이 지금 이틀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뭐라 그랬냐면 원전은 일단 한전 기술이 대장주예요. 얘가 설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있긴 합니다만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먹을 순 없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림상으로는 얘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게 현대건설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미 여기서 횡보를 한 상태에서 어제 양봉의 의미가 있었고 일단은 정배열로 다 돌려 세우고 있는 꽤 이것도 그림이 좋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지금 밑에 단에 깔려있는 게 BHI거든요. 얘가 요렇게 보시면 현대건설이랑 느낌은 비슷한데 오늘 음봉이거든요, 혼자. 예. 그래서 BHI는 물론 폐열 회수 보일러 이런 걸로 원전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일단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까지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일단 요런 식으로 뿅 하고 올라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원전에 대해서 조심스럽냐면 저는 원래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론자고 원래 원전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기 전부터 예전에 제가 이데일리 방송할 때부터 원전은 진짜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원전이 AI 데이터 센터에 묻고 그 원전이 또 막 갑자기 체코 두코바니 뭐 이런 거 수주를 따내면서 좋아졌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 물론 산업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지분을 사라고 하는 건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물음표였어요. 이게 왜 호재지? 난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어젯밤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움직임은 단순히 저는 이제 미국 측에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이니까 우리나라한테 지분을 사라고 하고 그냥 코 끼게 할 생각이다 라는 약간 안티한 생각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구조가 브룩필드, 여러분들 좀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브룩필드? 이게 뭐예요? 네이버 제3자 유상증자 그 엔비디아랑 할 때 AI 데이터 센터에 돈 대주겠다고 한 애가 브룩필드거든요. 얘가 캐나다산 사모펀드입니다. 그게 웨스팅하우스의 51%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코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전을 하기 위한 우라늄이 필요하잖아요. 캐나다의 우라늄 기업이 49%.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미국 회사 왜냐면 진짜로 미국 회사였으니까. 미국 회사 대 지분을 뜯어보니까 어라라? 네, 어라라죠. 캐나다 입김이 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우리나라 거야 라고 했는데 지분을 딱 열고 보니까 현대차가 100%야. 100% 아닙니다만 현대차 그룹이 100%야. 이거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네? 라는 느낌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걸 봤어요. 그냥 그래요? 알고 있어요. 브룩필드 이건 알고 있었고 카메콘 몰랐거든요. 그러면 캐나다 회사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말 절대 동맹을 외쳤던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싸움에 불 붙여가지고 캐나다도 지금 지지 않고 미국한테 막 대들고 있죠. 네, 미국과 캐나다는 이 정도로 사이가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NBA라든지 MLB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도 캐나다 토론토의 팀이 MLB에 들어가서 같이 해요, 게임을. 그 정도로 사이가 좋은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캐나다야? 근데 미국 회사야? 캐나다 지분이 많은 거에 상당히 찝찝해하고 있구나.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지분을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거는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겠구나.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금 의결권 있는 지배구조를 갖고 간다면 이거거든요. AP1000? 네. 주력 노형이라고 하는 AP1000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 걸었던 웨스팅하우스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 구독자님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전적으로 저의 그림, 저의 생각이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좋아질 수 없을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캐나다와 미국의 사이를 본다면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사가라고 얘기하는 타이밍이 상당히 절묘하다. 라고 원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되게 긍정적이었다가 최근에 주가 빠져서 좀 홀딩하시고 지금 기다리세요 올라올 겁니다 라는 의견이었다면 이제는 원전을 다시 한번 들춰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틀 연속 상승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재료가 붙어준다면 원전은 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제가 원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대장주만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대건설, 그 다음에 뭐 대우건설도 괜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DLENC 괜찮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BHI, 한전기술 여기까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버돼서 강세업종, 약세업종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강세업종의 원전과 건설 대형주는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오늘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랑 의견은 똑같아요. 원전은 어느 정도의 지금 약간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매물대가 좀 많이 물려있고 건설 대형주들이 오히려 좋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건설 대형주들이 그 미국 이란 간의 재건 이슈 때문에 한번 쭉 올랐다가 그 매물을 소화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 대형주들이 조금은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이제 오전에 개장 방송할 때 피팅이랑 밸브 쪽, 특히나 조선 기재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조선업이 안 오르는데 왜 오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팅이나 밸브 역시나 원전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종목들만 좀 올라갔고, 제약바이오 어제 조정이 나왔지만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약세업 중에 제가 제약바이오 얘기하면서 한미약품은 매물 소화일 뿐이고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알테오젠 한미약품 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저는 자리를 슬금슬금 잘 잡아가고 있다. 약세업종 해운은 보지 말자고 했죠. 최근에
해운 운임 비용 상승 뭐 이러면서 뭐 HMM, 페노션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거는 주식 투자하기는 지금 좀 어려워요. 저는 별로 좋아하는 섹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 지금 현대차 인베스트데이가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실망감으로 좀 매물이 나오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대형주가 오늘 시장을 지켜주는 흐름인데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장비단, 소재단 이쪽은 많이 빠지진 않는데 오늘은 1%대지 2% 정도로 좀 떨어지고 있다. 좀 아쉽다. 라고 정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레벨업은 저는 원전에 대해서 좀 무게감을 실어 드리고 싶었고요. 뭐 원전을 지금부터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라 라는 느낌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리는 그림 안에서는 현재 원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